왜 안 지워지는 거야? 아. 그림 가부터라는 자연의 다양한 공간과 시간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미시세계의 크기이다. 미시세계면 원자 정도의 크기는 돼야 돼요. 지금 지구둘레죠? 거시세계예요. 거시세계. 나의 관찰을 위해서는 현미경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근데 적혈구를 맨눈으로 볼 수는 없죠.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되죠. 자, 시간 규모는 다가 라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가 땅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공룡이 지구에 번성한 기간 어디가 더 길어요? 라가 길죠. 라가 더 커요. 답은 니은. 그림은 과학의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길이 속력과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을 기본량이라고 해.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기본량에는 시, 길, 질, 전, 온, 광물 이렇게 해서 길이는 들어가요. 근데 속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나머지 말들은 맞는 말이에요. 자, 유도량의 단위는 각 유도량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기본량의 단위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방금 했었던 거죠. 유도량 중에 속력이 있죠.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량들, 자, 미터 퍼 세컨드. 이런 기본량의 단위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국제 단위기에 따른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답은 BC예요.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측정 표준은 일상생활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뭐 체온 온도계 우리 그 코로나 때 뭐 몇 도를 넘으면 그 코로나 증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밀한 온도계를 좀 사용했었죠. 그죠? 그래서 막 되게 비쌌어. 귀에 꽂는 그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막 이런 정밀한 측정 표준이 되는 그런 온도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응? 맞는 얘기고. 공룡의 몸무게를 알아낼 때 어림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실제 공룡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림 잡아 이 정도 나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림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얻은 어떤 양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추론하긴 했지만 어림 잡은 값인 거죠.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정확한 값이면 측정해야지, 측정. 기억 니은이요. 자, 이걸 틀렸다고? 아, 이거 맞았구나, 얘는. 뭘 틀린 거야? 1번을 틀린 얘는 누구야? 웃어서 미안한데, 쟤는 채점하면서 되게 당황했겠는데. 1번이 제일 쉽잖아. 자, 웃어서 미안하고. 틀릴 수 있어요. 자, 나는 두 가지 종류의 신호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뚝딱이처럼 막 끊겨 있는 건 디지털 신호예요. 연속적이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 신호예요. 가는 소리나 빛 등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호이다가 아니라 나가 자연의 신호죠. 자, 그리고 가가 디지털 신호예요.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학교별로 이렇게 아날로그를 디지털이라고도 표현하고 전기 신호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빅뱅 우주론을 팽창하는 풍선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스티커는 은하래요. 자, 빅뱅 이후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지금 보면 스티커가 은하기 때문에 은하의 개수. 자, 이 스티커가 은하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하의 수는 일정. 자,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질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부피는 커지죠? 부피가 증가해. 그럼 당연히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부피가 커지고 질량은 일정하다 보니까 밀도는 감소하겠죠. 맞는 얘기고. 자,
자, 빅뱅 초기 우주의 온도는 현재보다 낮아졌다. 네, 단열 팽창 온도 하강. 그죠? 계속 낮아져요. 계속. 현재보다 낮아졌다. 현재보다 낮았다? 낮아졌다가 아니라 낮았다네. 큰일 날 뻔했어. 설명은 똑바로 했어요. 빅뱅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빅뱅 초기가 낮았니? 아니에요. 자, 팽창하면 온도 하강이에요. 자, 점점 온도가 하강하죠. 빅뱅 이후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죠. 지금 이게 은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멀어졌잖아요. 그죠? 답이 기억이에요. 시험이 되게 쉬웠었네. 자, 그림은 어떤 별 X에서 관측된 흡수 스펙트럼과 미지의 원소 AB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X의 내부에, X 안에 A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모든 선들이 다 X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근데 B도 있는 것 같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나 난신이 있고, 있는 것 같은데? B도 들어있네요. 근데 이제 X라는 거는 A와 B를 포함하지만 다른 원소도 있어요. 이런 거. 알겠죠? 지금 나머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A와 B를 포함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가 달라져요. 맞는 얘기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구성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이유예요. 스펙트럼으로부터 우리가 우주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 그 함량 B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림 가는 빅뱅 이후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 이전과 이후에 빛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모습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전자예요. 전자랑 원자핵이야. 그래서 요게 지금 원자. 원자가 형성됐구나.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구나. 얘는 빅뱅 최소 38만 년 이후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전자가 원자핵과 분리가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빅뱅 38만 년 아직 안 지났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갔어? 빅뱅에서 지금 양성자가 생성됐죠. 수소 원자 핵이 생성됐어.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사건 이후와 이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후에는 A가 들어가고 이전에는 B가 들어가야겠죠. 자, A 시기에 빛은 현재 우주에 거의 고르게 퍼져 있다. A 시기의 빛. 그러니까 지금 A 시기의 빛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 배경 복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만 분의 1의 불균일성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고르게 퍼져 있어요. 네. 10만 분의 1의 불균일성이면 불균일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A 시기에는 수소 대 헬륨의 원자수 B가 자, 이거는 원자수 B예요. 개수 B. 개수 B는 12대 1. 질량 B는 3대 1이 되죠. 네, 맞는 얘기예요. 자, T는 수소 원자핵이 생성된 후 수소 원자가 형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빅뱅 후 38만 년. 사실 양성자 생성은 빅뱅 후 3분 지났을 때요. 3분도 아니지. 우리가 헬륨 원자핵이 3분이잖아. 여기서 양성자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빅뱅 후 한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막 이럴 때 10의 마이너스 6승초면 1초가 안 지났을 때. 그죠? 응? 그러니까 이 빅뱅 후 1초도 안 지났으니까 이게 한 38만 년. 요 길이가 38만 년. T가 38만 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1초는 생략해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답이 기니디. 그 다음에 8번에 그림은 태양과 별 A, B의 물리량을 나타낸 거래요. 자, A, B는 각각 주계열성과 적색 거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주계열성과 적색 거성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표면 온도가 좀 낮은 게 적색 거성이어야 되죠. 반지름은 큰데
표면 온도가 낮은 게 적색 거성이고 지금 표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큰 이건 주계열성이에요. 원래 적색 거성은 표면 온도는 낮아요. 크기는 큰데. 알겠지? 자, 태양은 앞으로 별 A와 같이 될 것이다. 네, 온도는 낮아지고 크기는 커질 거예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중심부 온도가 아니에요. 중심부 온도는 더 뜨거워요. 착각하면 안 돼.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은 별 B가 태양보다 길다.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 더 길어요. 태양이. 자,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아요. 요 기간은 질량이 작을수록 길어요. 수소를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자, 태양은 탄소 핵을 남기며 고온 저밀도의 뭐래니? 고밀도의 백색 외성이 되죠. 아주 고밀도예요. 고밀도. 아주 땅땅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답은 기억이에요. 그림은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자,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됐죠?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죠. 자, 기억 과정에서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해요. 네, 맞는 얘기예요. A에서는 중력과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아 별의 크기가 일정한 주계열성 단계죠. 네, 답은 니디예요.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끝난 직후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가는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다. 아니죠.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면 내부에 헬륨까지만 있어야 돼요. 근데 탄소까지 있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죠. 이거는 초거성이고. 별의 질량은 나가 훨씬 크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 형성돼요. 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냈지 학교에서? 자, 그 다음에 표는 태양계 내 여러 행성을 가와 나 두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래요. 자,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작고 철산, 규소 이런 거로 돼 있는 건 누구예요? 지구형 행성이죠. 반지름 크고 질량 크고 구성 성분이 뭐 수소나 헬륨, 뭐 메테인 이런 기체로 돼 있는 거는 목성형 행성이에요. 가는 지구형이다. 자, 밀도는 이런 철과 같은 게 밀도가 가가 큰 거죠. 그죠? 기억에 그렇죠. 지금 나와 있네요. 수소와 헬륨 내가 적어놨죠. 답은 기니디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2부에 다시 해설을 할게요. 좀 많이 남았네.